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낮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길을 가던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대전 동구 파남동의 한 대로변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으며 경찰은 이들의 관계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분쯤 아산시 온천동의 한 주택 방 안에서 64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새방에 사는 사람이 의식이 없다는 집주인의 최초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도시인 보령시가 최근 신재생 에너지 허브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해상풍력단지 구축입니다. 하지만 해상풍력에 꼭 필요한 항만시설이 없는 데다 풍력단지가 군 작전구역과 일부 겹쳐서 보령시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대천항에서 뱃길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섬 외연도 부근에 국내 최대 규모인 1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예정됐습니다. 두 개 지점에 각각 29기와 48기의 타워를 공공 주도용으로 설치하며 녹도 해상에는 민간에서 300메가와트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조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완공이 목표인 대형 프로젝트로 바람의 질적 수준이 높은 데다 이미 송전선로까지 구축돼 있는 등 보령시는 우수한 환경을 갖춘 걸로 평가됩니다.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항만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해서는 배후의 전용 항만이 필수적인데 보령시에는 아직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없습니다. 전용 항구는 터빈 조립과 유지 보수 등의 역할을 하는데 보령시는 인근에 조성 중인 보령신항을 후보지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령신항은 최초 계획이 나온 이후 본격 항만 건설이 지연돼 온 데다 지금도 준설토 매립과 관리 부두만 조성 중이어서 해상풍력 가동 시점에 항만 기능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보령시는 보령신항이 서해 해상풍력 발전의 배후 항만이 될 수 있도록 2030년까지의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배후 단지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집적하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그러한 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린 에너지 거점 항만으로 조성하고자 충청남도와 관련 부서와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풍력 예정지가 서해 군 작전 지역에 일부 포함돼 있어서 안보와 청정 에너지 생산 등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을 놓고 국방부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석탄 도시 보령시가 난관을 헤치고 청정 에너지 허브 도시로의 변신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5선인 대전 유성구 을선거구 이상민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변질됐고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만연돼 있어 탈당을 결심했다면서 앞으로의 행로는 잠시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이 의원은 탈당설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앞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일명 COP28에 참가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지원할 뜻을 천명했습니다. 유엔 당사국 총회 가운데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 지사는 충남은 화력발전과 제철소가 밀집한 악조건이지만 국내 첫 탄소 중립 특별도를 선포하는 등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건 당연하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 옥상에 건물 일체형 스마트팜을 구축했습니다. 건물에서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나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데 성공한 겁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의 파프리카와 서양가지, 오크라가 쏙쏙 자라고 있습니다.
햇빛의 양과 온도, 습도를 측정해 자동으로 제어하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관리자의 손길이 필요한 스마트팜. 놀랍게도 2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이 조성된 곳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 옥상입니다. 기존에 쓰이지 않던 공간이 최적의 온실 환경을 구현하는 옥상 온실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물론 버려지던 열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작물 생산량도 끌어올렸습니다. 건물의 에너지와 온실 에너지를 통합 제어해 열과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액티브 에너지 교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온실의 여러 가지 제어 요소들을 최적 제어함으로써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약 20% 절감하고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30% 절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오후 8시까지 온실에 LED 조명을 밝히는데 야간에는 색다른 매력의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옥상 온실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체험과 교육 등 다목적 복지 공간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영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체험이라든지 문화활동과 같이 사회적인 가치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일체형 옥상 온실은 기계연과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 출연 4개 기관과 6개 기업, 대학교 6곳 등이 협력해 국내 최초로 추진됐습니다. 연구팀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도 2차 온실 조성을 진행 중으로 도시 농업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과 미래 식량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마련한 2023 독수리 한마당 행사가 전체 선수단과 1,300여 명의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선수들은 각자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이른바 부캐로 설정해 특별 공연을 가졌고 팬들과 다양한 형태의 스킨십을 갖는 등 선수단과 팬이 어우러지는 신나는 잔치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비시즌 이벤트인 독수리 한마당은 지난 2018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 인구도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는 고령층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신이 앓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다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정환 객원 의학전문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인생의 소중한 기억을 서서히 앗아가 악마의 질병으로 불리는 치매.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 950만 명 가운데 치매 환자는 96만 명, 고령층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갑자기 발병하는 게 아닌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치매로 들어가기 전 단계, 즉 경도 인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는 같은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 등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65세 이상 고령층 3명 중 1명은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고 이 가운데 10에서 15% 정도가 실제 치매로 이어집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장애가 있으면 치매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 일상생활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경도 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거나 하고 싶은 말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경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등 가벼운 기억 장애가 잦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로도 경도 인지 장애의 유무를 알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만 받아도 치매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경도 인지 장애를 찾아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혈관성 위험인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또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증상이 심해지기 전 꾸준한 뇌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퍼즐풀이, 악기 연주를 하고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세포 활동을 촉진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박정환입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금산군 진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90대 노부부는 스스로 대피했지만 아들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은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주택과 창고를 모두 태운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으며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교도소에 유치됐습니다.